미국 재정과 복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그 이름처럼 정말 멋진 결과만 가져올까요? 하지만 최근 공개된 의회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3조 4천억 달러의 적자가 더 쌓일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이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는 위기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2호 미국 의회 예산처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세수 4.5조 달러 감소, 지출 1.1조 달러 축소, 결국 순적으로 3.4조 달러 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수입은 줄고 지출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줄어든 세금이 워낙 커서 적자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첫째, 2017년 트럼프 세금 감면을 영구 연장. 둘째,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일시적 소득세 면제. 셋째, 상위 소득자에게 유리한 SALT 공제 한도 폐지 등 고소득층과 기업에 매우 유리한 세금 체계로 개편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복지 예산 삭감이 뒤따릅니다. 메디케이드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 삭감과 근로요건 강화로 2026년부터 65세 미만 수급자는 이래야 복지 수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의 과세 권한 제한은 복지 재원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CBO는 2034년까지 약 1천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6월 물가 지표는 벌써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관세 수입이 역대 최대다. 그걸로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공화당은 다른 방식의 계산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책이 원래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3,660억 달러 적자 감축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세 비용을 0으로 보는 회계 기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회계적 트릭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이번 트럼프 세법 개편은 상위 20%에겐 감세 혜택, 하위 50%에겐 복지 축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보합, 테슬라는 마이너스 0.35%, 루시드는 마이너스 7.24%로 마감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8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매도 공격 의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0.2달러, 장중에는 한때 3.12불까지 상승했다가 2.76까지 떨어지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86억 달러로 줄었고 장 마감 후 거래에서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바로 거래량 폭증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2억 4,093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평균 거래량 1억 4천만 주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급락한다는 건 단기 트레이더의 이탈 혹은 기관의 매도 또는 공매도 공격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고 있는 것이 그 중심엔 바로 이 사건, 바로 루시드의 1대10 주식 역분할 발표입니다. 루시드는 최근 8K 보고서를 통해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합치는 역분할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그널을 시장에 줍니다. 첫 번째로 주가 부양용 기술적 조치로 해석되면서 기업이 상장 유지에 급급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명확한 타깃 신호입니다. 이 기업은 약하다, 더 밀어도 된다는 공격 심리 자극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역분할 이후에는 단가가 올라도 유동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집중되면 더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역분할을 공매도 세력이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실제로 큽니다. 오더 플로우를 보면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았지만 라지스케일과 미디움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최근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기술적 차트상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상승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8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매도 세력과의 줄다리기도 본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이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함정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루시드의 일봉 차트입니다. 7월 초 상승 쐐기형 돌파 패턴이 포착됐었죠.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하락세가 수렴된 후 강한 상승 돌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루시드는 6월 한 달간 $2 이하에서 조용히 움직이다가 7월 초 강하게 상단을 돌파했고 3.37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패턴의 기술적 목표가는 2.7불에서 2.85불까지, 그리고 그 위로는 3불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7월 22일 기준 주가는 2.82불, 아직 목표가 박스권 안에 있으며 2.7에서 2.75가 매우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3불 돌파 시도도 가능하지만 만약 무너지면 2.4불대까지의 조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흐름만 보면 안 됩니다. 루시드는 최근 1대10 주식 역분할 발표 이후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주가도 고점 대비 급락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공매도 압박이 유입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8월 5일 중요한 실적 발표와 신차 플랫폼 관련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숏 세력과 롱 세력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어떻게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신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EV 섹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주가가 다시 급락 사태를 보이려 하자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는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때문이라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입장을 정리해보면 단기 차익 실현은 당연한 흐름이라면서 우리는 장기 투자자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피터 롤린슨 전 CEO가 왜 생각이 날까요?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방지용으로 보지만 이를 부인하면서 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술적 조치이고 개인 투자자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기 자금 유입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병합은 단지 주당 가격을 올리는 기술적 과정일 뿐 회사의 총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우버 협업이 루시드의 판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루시드는 2021년 상장 이후 95% 이상 주가 하락과 작년엔 1.9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 유입과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CEO의 의도는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로서 일부 기관은 주당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투자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연기금,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는 $5 또는 $10 이하 주식엔 투자 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역분할로 기관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공매도 세력의 공간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역분할만으로 공매도를 없애진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접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기관 매수세 유입 시 공매도 커버링 발생 가능성과 유통 주식수 감소와 공매도 차입 비용 상승, 숏 커버가 유발되면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루시드는 우버, 누로와의 로보택시 협력 발표 직후 역분할 추진을 알렸습니다. 즉,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 유치 가능성까지 더한 것이죠. 이는 공매도 세력의 리스크를 키우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역분할은 단순히 주당 가격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 유입과 공매도 축출 그리고 체질 개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출발점일 뿐이죠. 루시드가 기술력, 파트너십, 그리고 자본까지 갖춘 지금 공매도 세력과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